왕. 그렇죠. 반찬 올려줘. 빵 먹으려고 했지. 5개. 무슨. 여기 보세요. 좀 넓어요. 오케이, 됐어요. 오, 선생님 저쪽 보라고 한 이유 있나? 까만 점들이 있어서 그걸 뜯어봐. 안녕하세요. 저는 가평의제 생태분과위원 숲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임은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평의제에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귀농하는 남편을 따라 10년 전에 와서 발효 효소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산야초를 알아야 하는데 전혀 모르는 도시 여자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해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때 맨 처음 배운 건 숲 해설이었죠. 그런데 숲 해설로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숲 해설을 하다 보니까 숲 유치원 그리고 생태 관광에 대한 것들을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했던 건 그렇게 하면서 숲 해설이 숲 치유로 발전을 하게 되어서 숲 치유 대회도 나갔고 그래서 또 연을 맺게 되어서 상담 공부를 하게 되고 상담 교사까지 하는 직업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숲과 같이 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숲해설과 과정을 배우면서 의제를 만나게 되었고요. 의제에서 했던 그런 과정들은 가평에 여러 유명한 곳들을 다 곳곳이 밟으면서 그걸 같이 공부하고 여러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그것들을 올레길 추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 숲해설가들이 의제와 함께 그것들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의미 있는 일도 하고 또 학생들에게 축제 같은 걸 통해서 굉장히 자연보호 활동이나 기후변화에 지속 가능한 것들을 말하자면 교육시키고 그리고 곳곳 학교를 찾아가서 유치원을 찾아가서 선두주자로 교육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그래 잘 들어라. 자연 속에서 아이들을 풀어두니까 더 위험하지도 않고 아이들이 잘 놀이하는 모습을 보고 항상 숲체험이 이래서 좋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가평군에서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이런 자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숲체험이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제는 가평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 같고요. 축제 때나 아니면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자연 곳곳에서 정화 활동을 하고 또 교육의 선두주자로서 없어서는 안 될 양령 같기도 하고 가평 자연의 허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시민단체인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토끼 안녕. 지금 뭐해? 네, 저희 평택 알뜰시장은요, 평택 시민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재활용 용품이나 집에서 안 쓰고 나누는 그런 제품들을 나와서 바꿔 쓰고 그것을 벼룩시장처럼 운영하는 장터입니다. 중학교 학부모 회장을 맡으면서 아이들 봉사 참여를 하다가 이렇게 위원도 되고 위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회장까지 올라오게 됐어요. 네, 전에는 이제 우리 의제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의제가 시청과 주관을 해서 같이 시작을 했고 거기에 이제 교차로라든가 함사모라든가 여러 단체 또 안중 지역에서는 오뚜기 이렇게 산업체 또 송탄에서도 함사모 이런 단체들이 같이 협의해서 이게 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평택 지역에서는 제가 이제 참여함으로 인해서 학생 봉사를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알뜰 장터를 통해서
나눠 쓰고 바꿔 쓰고 이렇게 환경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이들도 스스로 나와서 공부하고 있고, 저도 처음에 나왔을 때 조그만 아이가 딱지를 넣고 팔고 책을 넣고 파는 거에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것도 정말로 좋은 교육이다. 그래서 그런 거에 아이들에게 많이 전달을 하고, 또 학생 봉사자들이 오면서 그런 모습을 배우고, 환경 봉사 다른 거 없이 내가 환경을 아끼는 그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자꾸 자부감을 느끼게끔 하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에 참여하고 있어서 봉사 참여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행사가 아니라 그냥 정기적인 장터인데도 불구하고 학생 참가자들이 벌써 한 50명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고요. 또 봉사의 참뜻을 찾고, 또 환경에 대해서 조금은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희 평택 지속발전협의회가 운영하고 있고 평택시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알뜰 나눔 장터가 경기도 지속발전협의회 중에서도 우수 사례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자유로운 평택 시민의 그런 또 참여와 또 자유로운 이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고 해서 훨씬 더 앞서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장소 조건도 좋고, 또 시민들이 또 오다 보니 또 적극적인 참여가 또 이렇게 여러 단체 학생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봉사, 또 여러 단체 봉사자들이 같이 함께 운영하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 은행동에 사는 오한봉입니다. 저는 1977년도에 시흥군 소래면 때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천일염 생산지가 소래염전이었습니다. 그 염전에서 가물악조개를 캐먹고 동죽을 캐먹고 게를 잡아먹고 살던 청량지 시절을 이 소래염전에서 보냈습니다. 현재 이곳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이곳을 보존해서 환경을 살려놔야 되겠다는 저 마음 개인 하나로서 의제위원으로서 활동하다가 이 환경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이들 탐방 교육, 체험 교육하는 생태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 염전입니다. 170만 평을 옛 염전터가 생존해 있습니다. 70년대 이후에 폐염전이 되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국가습지로 지정하기까지 현재 모니터링까지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공청회, 토론회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공청회에 참석해서 선배와 친구들과 멱살잡이도 하고 싸움도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 과정까지 지속협의 무지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국가습지에서 창의체험학교라고 해서 탐방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서 생태적인 곳으로 보존하여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시흥갯골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두레 사업체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갯골을 주 무대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곳은 시흥갯골에 있는 갯골 생태학습장인데요. 많은 저서생물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농개가 있는데요. 붉은색을 띠고 있는 개입니다. 이 친구들은 굴뚝 모양의 집을 지어요. 그래서 잘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 소금 창고입니다. 옛 소래염전 때 만들어진 소금 창고인데요. 현재는 두 동이 남아서 에코뮤지엄 아카이브 전시관과 소금 박물관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것은 칠면초인데요. 몸에 소금기가 많을수록 붉은색을 띠고 여러 가지 색깔을 띄어서 7가지 색상을 띈다고 해서 이름이 칠면초입니다. 참 예쁘지요? 함께 올라가 볼까요? 많이 올라오시느라 힘드셨죠? 이곳에 올라오면 시흥 갯골 생태공원의 전체적인 모습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옛 염전터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고 있고요. 이쪽은 또 갯골 생태공원으로 현재 염전 체험장과 소금을 생산할 수 있는 염전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생태교육 학습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갯벌이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흥 갯골은 도심 깊숙이 들어온 갯벌로 수도권에 남아있는 유일한 곳으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시흥 시민과 시흥 지속협은 이곳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동탄 수수꽃다리 생태교실 대표 송점심이라고 합니다. 2010년도에 처음으로 화성시에 이제 생태 안내자 과정을 저희 남기령 국장님께서 처음으로 부장님이실 때 시작을 하셨죠. 하셔서 그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처음에 꽃과 나무를 너무 좋아해서 안내자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봉사도, 사회 봉사도 하면서 좀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없을까 하다가 그럼 이 이제 반석산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도심 속에 이렇게 작은 숲이 도시민들한테 얼마나 위안이 되고 좋은 곳인지를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 안내자들이 모이게 되었고요. 화성어제는 2010년부터 이때까지 지금 관계를 맺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조력자 역할을 하시는 곳이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저희들이 지속협의회 없었다면 이는 시민 스스로 일어나서 이렇게 활동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단체라고 그럴까요? 제가 어린이집을 하다가 이렇게 새로운 또 도시숲이라는 곳을 알게 되고, 도시숲에 또 관심이 있었으니까 이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도 아무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국장님 이하 부장님, 팀장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활동을 계속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어제 사람들은 귀찮게 한 거는 없고요. 항상 저희들한테 뭐 등불이 된다고 그럴까요? 저희들이 이렇게 작은 활동을 시작해서 좀 큰 활동을 할 수 있게 항상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항상 마음으로 항상 그냥 좀 엄마 품 같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속협이 추구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끄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여기 작은 산에서 시작하지만 이렇게 시민들이 모여서 자기 주변에 있는 작은 산들을 이렇게 가꾸고 아끼자고 한다면 아마 화성에 있는 작은 숲들이 잘 보존되지 않을까. 그래서 작은 힘이나마 우리 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 40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곳에 올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요. 이곳에 와서 한 3년 동안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위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이 마을에 일을 하기 시작됐고, 그래서 시청에 찾아갔더니 돈이 없다는 말을 듣고 거기서 제가 일을 악물었습니다.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워낙 힘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여기가 이 주위가 빠지는 논이 돼가지고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이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잡초를 뽑는데 한 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삼복도에 제가 3번씩 쓰러졌어요. 이걸 하면서. 그 당시에는 오직 내가 이것을 꼭 성공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 오직 이것 하나 마음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오늘날 우리 마을에 경관 사업이 조성됐고, 이곳 대대 주민이 또 유입되는 동기가 됐고, 안성 지석협에서 실시하는 마을대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됐고요. 또 안성 지석협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좀 잘 받았어요. 거기에는 교수들이 초청됐고요. 또 마을에 필요한 자료들을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달 되면 여기가 장미가 활짝 펴서 이곳에 오는 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장미 터널입니다. 마을 일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좀 연로하시다 보니까 변화를 싫어하세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 나이에 뭘 하겠느냐. 그래도 그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변화가 돼야 되고, 또 제가 강조하는 게 여러분이 조금만 힘쓰면은 우리 그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좋은 마을을 좀 물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꽃매 마을 지속 가능 위원회를 조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 분야의 9명을 모아서 거기에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고, 더 나가서 마을에 이렇게 공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도 좀 부담을 덜고 마을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그 환경과 조직을 좀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또 이장이 이렇게 열심히 뛸 수 있었던 거는 주민이 있기에 이장이 있는 거고, 주민들이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오늘날 꽃매 마을에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마을 만들기는 간단해요. 주민이 즐거운 곳, 주민이 즐거운 곳이 되어야 마을 만들기의 최종 목표가 되겠죠. 주민이 즐겁지 않으면요, 일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최고, 내가 있는 곳이 아름답다는 그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게 마을 운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성시 지석협회에 많은 도움과 그다음에 물적인 지원, 그다음에 지적인 지원을 많이 받아서 오늘날 우리 꽃매 마을이 이렇게 발표 현장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저귀고 바람이 불어와서 꽃들은 피어나도 어쩐지